그리고 데이터도 계속 조르기를 해야겠죠?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엄청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정민이는 죽었잖아. 정민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폰은, 그러니까 정민이 폰은 아무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한테 조르기를 해서 데이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웃기다는 겁니다. 이게 웃기지 않습니다, 별로.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손정민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최근에는 손정민의 아버지 소년의 블로그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의 블로그 제목이 그리움입니다. 이 사진을 보자마자 사실 그전 블로그가 생각이 났습니다. 337 블로그 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누군가 그러시던데 정민이랑 찍은 사진에 제 모습은 언제나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네요. 아들이랑 아버지랑 사진을 같이 찍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소녀는 항상 표정이 밝어. 근데 정민이는 표정이 되게 똥 씹은 표정입니다. 아니, 아버지랑 사진을 찍는데 왜 표정이 그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버지 표정이 좋아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정민이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썩창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년이 하는 걸 보면은 정민이가 생전에 아버지를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6일 블로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안녕하세요. 낮에도 정민이가 생각나면 뭐 불현듯 보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 사이가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입장문을 두 번 냈어요. 그두 번째 입장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인의 고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거듭 물었습니다. 가족, 학업, 고인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등 자신이 고인으로부터 들은 고민을 말했던 것입니다. 고인의 아버지가 대화 도중 눈물을 흘리시기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다음 날 이제 소년이 친구랑 친구 측 부모님을 불렀잖아요. 그때 녹음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소년이 정민이가 혹시 고민 같은 게 있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인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본 거야, A군도. 그러니까 가족, 학업,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업이랑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민이를 생각할 때 그렇잖아. 아니, 되게 좋은 집에 살고 아버지도 대기업에 다니고 자기도 의대생이야. 그러니까 남부를 게 없다고. 그러니까 성격도 좋아 보이고 얼굴도 잘생겼잖아. 코도 커요. 과연 그런 고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생전에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눈여겨볼 게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힘들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고인의 아버지가 대화 도중 눈물을 흘리시기에 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 중 누군가 때문에 살아생전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누가 스트레스를 줬을까 하는 겁니다. 아이 쉐어링을 깐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스트레스를 준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사진을 찍재, 어디 놀러 갈 때마다. 그러면 이 표정이, 얼굴 표정이 좋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에서 항상 이렇게 썩창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명의 변경해서 번호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민이가 죽었으니까 정민이 이름으로는 이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은 그냥 이렇게 많은데 또 집안에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살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명의 변경을 해서 번호를 그대로 살렸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계속 조르기를 해야겠죠?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엄청 특이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정민이는 죽었잖아. 정민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뭐 내 이름이라고 쳐. 그럼 내 이름으로 핸드폰이 두 개가 있잖아. 근데 이 폰은, 그러니까 정민이 폰은 아무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남습니다. 아무도 쓰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데이터를 계속 조르기를 해야겠죠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정민이가 쓰는 폰,
이거는 데이터를 아무도 안 쓰니까 내가 쓰잖아. 소년이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여기다가 조르기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겠대요.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한테 조르기를 해서 데이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웃기다는 겁니다. 이게 웃기지 않습니다, 별로. 근데 저 웃는 표현 때문에 되게 소름 끼칩니다.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네요. 약간 무뚝뚝한 톤이 있거든요라고 하잖아.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정민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해. 근데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뚝뚝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입니다. 정민이 폰에 들어가 봤습니다. 구렛나룻이 신경 쓰이는지 사진을 몇 장 찍은 게 있네요. 라고 하면서 사진을 엄청 많이 뿌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그랬어요. 이 핸드폰을 쓰고, 그러니까 정민이가 썼던 핸드폰에 그런 내용들 있잖아.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자꾸 언론에다가 뿌리고 블로그에다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하잖아. 이 행동을 과연 정민이가 좋아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을 뿌리면 당연히 정민이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들이라면 알 거예요. 왜 싫어하는 행동을 하냐는 거야. 아들을 욕먹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 사진이 뭐 구렛나루가 신경 써 있는지 뭐 사진을 몇 장 찍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아들을 욕먹이는 거예요. 사진 찍을 수도 있지. 그리고 이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 네 개의 사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편집을 한 게 아니에요. 이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사진이 같은 데서 찍은 거예요. 1번, 2번이 완전 다르잖아요, 정민이가. 그러니까 1번이 되게 잘 나왔잖아. 되게 쾌남처럼 나왔잖아. 2번은 어때? 뭐 잘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뽀샵질을 한 거야. 3번, 4번도 비슷합니다. 같은 데서 당일날 찍은 거야. 근데 3번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친구한테 보낼 수 없는 그런 좀 쪽팔린 사진이잖아요. 좀 뽀샵짓을 하고 표정 같은 걸 그렇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있고 뽀샵질을 한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같이 올리면서 뭐 비포 애프터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뿌리는 거야. 그럼 본인이 좋아하겠냐고. 왜 아들 욕을 먹여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싫어할 짓을 자꾸 하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부끄러워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